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 이건 별로야 하면서 포기한 적, 아니면 나는 창의적인 사람이 아니야 라고 스스로 한계를 정해본 적.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창의력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길러지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오늘은 전 세계 혁신 기업들이 극찬한 책, 창의성을 자신 있게 발휘하라 크리에이티브 컴퍼던스를 소개합니다. IDEO의 창립자 톰 켈리와 데이비드 켈리가 전하는 창의력의 본질, 그리고 누구나 창의적이 될 수 있는 실전 방법까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1장 창의적 자신감이란 무엇인가? 창의성은 단순히 몇 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것을 넘어서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며 독특한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능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창의성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의성은 타고난 사람만의 특권이거나 특별한 교육을 받은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능력이라고 믿곤 합니다. 하지만 저자들은 이 책에서 창의성은 누구에게나 있는 능력이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발휘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은 창의적 자신감이란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기를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창의적 자신감의 본질. 창의적 자신감이란 자신의 창의적 능력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창의적이라고 느끼나요? 많은 사람들이 창의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며 자신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집니다. 하지만 창의성은 고정된 특성이 아니라 연습과 실천을 통해 발휘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창의적 자신감은 바로 자신이 가진 창의력을 믿고 이를 자유롭게 표현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 자신감을 갖고 창의성을 발휘하는 것은 단순히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것을 넘어서 이를 실현하고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창의성을 믿는 것이 중요한 이유. 많은 사람들이 창의성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창의적이지 않다는 생각을 많이 하죠. 이로 인해 창의적인 활동을 시작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책에서는 모든 사람이 창의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 창의성은 믿음을 통해 확장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창의성을 믿는 것이 창의적 자신감을 키우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저자들은 창의성을 실현하는 첫 번째 열쇠는 믿음이라고 강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한 번에 떠오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창의력은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느끼는 창의적이지 않다는 감정은 단지 아직 믿음이 부족해서 생긴 불안감일 뿐입니다. 이 불안감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자신의 창의적 능력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창의성을 발휘하는 방법. 창의적 자신감을 키우는 두 번째 단계는 창의성을 실제로 발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창의성을 믿게 되면 이제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리면서도 그 아이디어를 실현하지 않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아이디어가 너무 이상할 것이다 라든지 실패할까봐 두렵다라는 감정이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실현하려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 책에서 강조하는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아이디어를 실행으로 옮겨보는 것이 창의성의 핵심이라는 점입니다. 창의성은 상상 속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실행이 뒤따라야 합니다. 창의적 자신감을 키우는 방법. 그렇다면 창의적 자신감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저자들은 창의적 자신감을 키우는 4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작은 성공 경험 쌓기. 창의적인 사람들은 작은 성공 경험을 통해 자신감을 얻습니다. 처음부터 대단한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것보다 작은 아이디어들을 실행에 옮기고 그 결과를 점차적으로 쌓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새로운 취미나 기술을 배우고 싶다면 첫 번째 단계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작은 성취감을 느끼며 자신감을 쌓을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를 반복해서 실현하기. 창의성은 반복적으로 실현하며 키워갑니다. 처음에 아이디어가 잘못되었거나 실패하더라도 그 경험에서 배울 점을 찾아 반복적으로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반복적인 시도가 여러분의 창의적 자신감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기 확신과 긍정적인 자기 대화. 창의적 자신감을 갖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믿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스스로를 비판하기보다 자신에게 격려의 말을 건네고 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긍정적인 자기 대화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외부의 지원과 피드백 받기. 창의적 자신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외부의 피드백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주변의 사람들과 아이디어를 나누고 그들의 의견을 받아들임으로써 자신감을 키울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협업을 통해 아이디어가 발전하고 실행으로 옮길 때도 더 큰 자신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창의성에 대한 인식 변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창의성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창의성을 타고난 사람만 가질 수 있는 특별한 능력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창의성은 하나의 기술로 볼 수 있으며 누구나 배울 수 있고 실천을 통해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제부터 창의성은 특정 직업이나 사람들만의 특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기회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2장 창의성을 믿는 법. 창의성은 우리 모두가 가진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창의성을 발휘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까요? 그 이유는 창의성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창의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고 창의적 아이디어를 떠올리기보다는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회피합니다. 창의성은 단지 특별한 사람들만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누구나 키울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창의성을 믿고 발휘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일까요? 이 장에서는 창의성을 믿는 방법과 그것을 실현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창의성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창의성을 타고난 능력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연스럽게 창의적이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이 책에서는 창의성을 단순히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연습과 경험을 통해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강조합니다. 따라서 창의성은 특정 직업을 가진 사람이나 특별한 교육을 받은 사람만의 특권이 아니며 누구나 자신의 창의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창의성을 믿는 첫 번째 단계는 그것이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능력이 아니라 노력과 경험을 통해 발휘될 수 있는 능력이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창의성에 대해 다음과 같은 오해를 합니다. 나는 예술적인 재능이 없어서 창의적이지 않다. 창의성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능력이다.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으면 창의적이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창의성은 단순히 예술이나 디자인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창의성은 문제 해결, 새로운 아이디어의 발굴,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창의성을 믿고 발휘하려면 창의성의 정의를 더 넓고 포괄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창의성은 단지 미술이나 음악과 같은 예술적 분야에서만 필요한 능력이 아니라 일상생활과 직장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성하는 데 꼭 필요한 능력입니다. 창의성을 믿는 것의 중요성. 자신이 창의적이지 않다고 느낄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나는 창의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생각은 우리가 창의적인 활동을 시작하는 데 큰 장애물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이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에 대해서는 도전할 수 있지만 자신이 할 수 없다고 믿는 것에 대해서는 아예 시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창의성을 믿지 않으면 창의적 아이디어를 떠올리거나 실현하는 데 주저하게 되고 결국 창의적인 성과를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이 책에서 저자들은 창의성을 믿는 것이 중요한 이유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설명합니다. 첫째, 창의성을 믿으면 자신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창의적 능력을 믿기 시작하면 더 많은 도전과 시도를 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점점 더 많은 성공 경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둘째, 창의성을 믿으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시도할 때 실패를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창의성을 믿으면 실패가 단순한 과정의 일부임을 인식하게 되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경험을 학습 기회로 삼을 수 있게 됩니다. 셋째, 창의성을 믿으면 새로운 가능성을 열 수 있습니다. 창의적인 사고는 기존의 틀을 깨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창의성을 믿고 도전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고 이를 통해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기 의심을 극복하는 방법. 창의성을 믿기 위한 첫 번째 장애물은 자기 의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창의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창의적인 시도를 시작하지 않습니다. 이 책에서는 자기 의심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생각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나는 창의적이지 않다는 생각 대신 나는 창의력을 개발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창의성을 발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기 의심을 극복하려면 우선 작은 성취를 통해 자신감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성공을 경험하면서 나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커지게 됩니다. 또한 아이디어를 시도하는 과정 자체를 즐기고 그 과정에서 배우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결과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지만 창의적인 과정은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고 실험하는 과정 자체에서 오는 즐거움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의적 사고를 키우는 연습. 창의성은 타고난 재능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창의성을 믿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저자들은 창의성을 기르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꾸준히 연습하고 실천하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연습을 통해 창의성은 점차 발전하고 자신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3장 창의적 환경 만들기. 창의성은 단지 개인의 노력만으로 발휘되지 않습니다. 창의성을 발휘하려면 적절한 환경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순간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일상적으로 지속되려면 주변 환경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장에서는 창의적인 환경을 만드는 방법과 그 환경이 어떻게 우리의 창의성 발휘를 돕는지에 대해 다루어 보겠습니다.
창의적인 환경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환경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창의성은 환경에서 나온다. 우리는 종종 창의성에 대해 개인의 능력에만 초점을 맞추지만 실제로 창의성은 환경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집에서, 어떤 사람은 사무실에서, 또 어떤 사람은 카페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른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환경이 창의성 발휘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증거입니다. 좋은 창의적 환경은 우리가 편안하게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문제를 해결하며 실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창의적인 환경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나누고 실험할 수 있도록 돕는 공간입니다. 예를 들어 구글이나 페이스북과 같은 대기업들은 직원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교환하고 실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창의적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환경은 사람들에게 자유로운 사고와 창의적인 문제 해결을 유도하며 단순히 작업을 처리하는 공간이 아닌 아이디어가 자유롭게 떠오를 수 있는 공간입니다. 창의적 환경의 특징. 창의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실험할 수 있어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자유입니다. 창의적인 환경에서는 실수와 실패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이 성장의 기회로 여겨집니다. 자유로운 분위기에서는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험하고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창의적 환경을 만드는 데 필요한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다양성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아이디어와 경험이 결합되면 더욱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환경에서는 서로 다른 시각과 경험이 결합되어 새로운 아이디어가 자연스럽게 발생합니다. 창의적 환경은 고정된 틀이나 규칙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시도와 관점을 허용하는 분위기에서 비로소 만들어집니다. 물리적 환경과 창의성. 물리적 환경 또한 창의성 발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사람들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릴 때 자신이 앉아있는 공간이나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경험을 합니다. 예를 들어 자연 속에서의 시간이나 편안한 카페에서 더욱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른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공간이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기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창의적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환경도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물리적 환경을 창의적인 공간으로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창의적인 공간은 밝고 개방적인 공간이어야 합니다. 자연광이 들어오는 곳이나 넓은 공간에서 일할 때 사람들은 더 자유롭고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창의적 환경에서는 편안함과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긴장을 풀고 자유롭게 사고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불편한 의자나 어두운 공간은 창의적 사고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환경과 창의성. 물리적인 환경 외에도 디지털 환경 역시 창의성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날 우리는 많은 시간을 컴퓨터와 스마트폰 그리고 다양한 디지털 도구를 사용하여 시간을 보냅니다. 디지털 환경에서 창의성을 발휘하려면 유용한 도구와 자료를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디지털 환경에서 창의성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이고 직관적인 도구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디어 관리 앱이나 디자인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관리 도구 등을 활용하는 것은 창의적인 작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만들어줍니다. 또한 정보와 자료의 홍수 속에서 유용한 아이디어를 선택하는 능력도 창의성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인터넷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의 양은 방대하지만 그 안에서 진짜 중요한 것만을 골라내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효율적인 정보 관리와 아이디어를 정리하고 구조화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심리적 환경과 창의성. 물리적 환경과 디지털 환경 외에도 심리적 환경도 창의성 발휘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심리적 환경은 사람의 정서적 안정감과 관련이 있습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르려면 스트레스와 불안이 없는 안정적인 마음 상태가 필요합니다. 창의적 사고를 할 때 우리는 불안과 걱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창의성을 발휘할 때 편안한 상태에서 가장 많은 아이디어를 떠올린다고 말합니다. 이는 긴장을 풀고 자유롭게 사고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자연스럽게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창의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심리적인 안정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리적 환경이 안정되면 사람들은 자신의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자신의 생각을 실험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4장 창의적 자신감을 키우기. 창의성은 능력의 문제만큼이나 자신감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창의성을 발휘하려면 단순히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야만 진정으로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자신감 부족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리더라도 그 아이디어를 실현하지 못하거나 아예 시작조차 하지 않습니다.
창의적 자신감을 키우는 것은 창의적인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창의적인 작업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창의적 자신감을 키우는 방법에 대해 다루어 보겠습니다. 자신감을 갖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자신감을 키울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창의적 자신감의 중요성. 창의적 자신감이란 우리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그것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아이디어의 질뿐만 아니라 실행 능력에 대한 믿음을 포함합니다. 창의적 자신감을 가진 사람들은 실패나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현하기 위해 계속해서 도전합니다. 그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실험을 통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창의적 자신감을 가진 사람들은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생성할 수 있는 능력이 더 뛰어납니다. 이러한 자신감은 창의성 발휘의 핵심 동력이 됩니다. 창의적 자신감은 단순히 할 수 있다는 믿음을 넘어서 이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다는 확신으로 이어집니다. 자신감을 키우기 위한 첫 번째 단계, 작은 성공 경험. 자신감을 키우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작은 성공 경험을 쌓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는 성공적인 경험을 통해 자신감을 얻고 이 경험들이 쌓이면 점차 더 큰 도전을 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창의성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작고 간단한 아이디어나 프로젝트부터 시작해 성공적인 경험을 쌓아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성공을 통해 우리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확신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작은 디자인 프로젝트나 짧은 글쓰기 작업부터 시작하고 점차 큰 프로젝트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소한 성공 경험들이 창의적 자신감을 쌓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또한 작은 성공 경험은 자기 효능감을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기 효능감은 자신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이는 창의성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작은 성공을 반복하면서 우리는 점차 큰 도전에 대한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자신감을 키우기 위한 두 번째 단계, 실패를 받아들이기. 창의적 자신감을 키우기 위해서는 실패를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실현하려고 시도할 때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사실 실패는 창의성의 일부입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실현되기까지 실수와 실패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면 창의성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실패를 통해 더 나은 해결책을 찾고 새로운 방법을 배운다는 점에서 실패는 창의성의 중요한 자산이 됩니다. 따라서 창의적 자신감을 키우기 위한 두 번째 단계는 실패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태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실패를 성장과 학습의 기회로 보고 두려움 없이 도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감을 키우기 위한 세 번째 단계, 긍정적인 자아 대화. 자신감을 키우는 또 다른 방법은 바로 긍정적인 자아 대화입니다. 자신감을 가진 사람들은 스스로를 격려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신의 아이디어와 계획을 실현하려고 합니다. 반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리더라도 그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기지 못하거나 시작조차 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아 대화는 우리가 스스로에게 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할 수 있을까? 라고 자문하는 대신 나는 이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자아 대화는 우리의 자신감을 높이고 창의성을 발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늘 소개한 방법들을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행해 보세요.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창의적 성과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창의성은 특별한 사람들만의 것이 아니라 누구나 키울 수 있는 능력이니까요.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창의적 자신감을 쌓아가며 새로운 도전들을 마주해 나가세요. 여러분의 무한한 가능성을 응원합니다.